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홍입니다. 네, 이 건강을 위협하는 많은 질환들 중에서는 우리가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질환을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건강검진이겠죠. 네, 맞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만 잘 해준다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인 암도 어느 정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네.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대중화가 돼서 네. 요즘에는 검진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보다도 더 많아져야지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 시간에는 국가 건강검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오래 사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표인 시대. 건강한 100세를 위해 운동도 하고 식습관도 고치겠다고 다짐하지만 작심삼일 지키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대인들을 위한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건강관리법은 바로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우리 몸에 발생하는 변화를 가장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건강검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조기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입니다. 검진을 통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면 그 질병에 따르는 경제적인 비용이나 치료적 측면에서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주는데요. 예를 들어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할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이 되지만 그 시기를 놓쳐서 발견하고 치료하게 된다면 5년 생존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건강검진. 하지만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어떤 주기로 해야 하는지 건강검진에 대한 궁금증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평소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이 건강한 사람이나 비교적 젊은 사람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검진은 내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40, 50대의 경우 나쁜 생활습관이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인식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 2년 주기로 국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나의 권리인 국가 건강검진을 스스로 놓치고 있다. 또한 생활습관병이나 암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1년, 2년마다 실시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현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주기로 검사해야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우리나라 건강검진 수검률에 대하여 보시면 일반 검진 및 암검진, 그리고 자비로 부담하는 종합검진까지 포함하면 수검률이 세계 최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검진 사업 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진 결과 이후 진료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해부터 바뀌는 검진 정책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또한 환경오염 및 비만, 인스턴트 식품 섭취 등으로 인해 20, 30대의 만성질환 및 암 발병률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귀한 인적 자원인 20, 30대 인구에 대한 건강검진이 추가로 확대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기 전 미리미리 내 건강을 확인하고 질환이 있다면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똑똑한 건강지킴이 건강검진. 특히 올해부터는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 주기가 조정되고 가까운 병원에서 확진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더 편리해진다고 한다.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100세 시대 필수 건강관리법, 국가 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이제 올해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올해는 꼭 건강검진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새해 실천 목록에 넣어놓으신 분들 네, 많으실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말 100세 시대의 필수 사항이 되어가고 있죠. 네, 건강검진으로 우리가 질병을 발견하면 조금 더 일찍 치료를 할 수 있어서 네. 완치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검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검진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앞에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표수정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건강검진이 이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거 이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이게 1861년도부터 건강검진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건강검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질환을 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젊고 건강할 때에는 건강의 중요성을 알지 잘 못합니다. 네. 인체는 나이가 들면서 각종 성인병과 암의 위협에 노출되게 되고 이러한 시기에 비로소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이미 진행된 질병은 치료가 어려워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가족들에게도 많은 심적, 경제적 고통과 슬픔을 줍니다. 건강검진은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을 위주로 핵심적인 항목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우수한 검사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 지질혈증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게 함으로써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중증 합병증 등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조기 발견뿐만 아니라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에도 초점을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2016년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률 통계 현황입니다. 1위가 암,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뇌혈관 질환, 6위가 당뇨, 2위에 만성질환, 간질환, 고혈압성 질환 순위인데요. 자살이나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인에 대하여서는 건강검진으로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한 관리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1차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원인이나 유발 요인을 사전에 통제하고 조절함으로써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가장 이상적인 질병 예방 방법이고요. 예를 든다면 성병 예방을 위한 콘돔의 사용, 헬리코박터균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술자리에서 술잔 돌리는 문화의 자제, 만성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는 생활 습관, 금연이나 절주, 규칙적 운동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차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진행이 되었어도 초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에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이 2차 예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건강검진이 바로 2차 예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차 예방은 질병이 이미 진행이 되어서 수술이나 약물 치료 후에 이루어지는 재활 치료인데요. 3차 예방으로 가면 건강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손실이 굉장히 크겠죠. 따라서 1차 예방과 건강검진에 속한 2차 예방이 가장 효율적인 질병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미연에 좀 예방을 해야지 그렇죠. 도움이 되는 거고 네. 또 금전적인 손실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요즘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이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건강검진이 또 종류가 나뉘어 있다면서요. 예, 건강검진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국가건강검진, 종합검진, 특수검진 등이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 시에 사망률 및 합병증 발생 감소에 유의한 의미가 있는 흔한 질환에 대해서 핵심 항목만을 제공하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우수한 검사로 본인 부담금이 무료이거나 항목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네. 종합검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본인의 건강 욕구에 맞추어 최첨단 의료 장비인 CT나 MRI, 초음파, 그리고 정밀 혈액 및 기능 검사를 통해서 검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별로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특수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이나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검진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알아볼 것이 바로 국가건강검진인데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국가건강검진이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위험 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네. 건강검진 기관을 통해서 진찰 및 상담, 이학적인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국가검진의 대상자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자로는 일반 검진은 만 40세 이상의 지역 세대원 및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세대주, 직장 가입자이며 국가암검진은 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은 만 40세 이상의 고위험군,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의 여성,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의 여성이 대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가끔 보면 그 국가 건강검진만 잘 받으면 이제 몸에 있는 이런 질환들을 다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안심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국가건강검진은 흔하게 발생하는 주요 질환에 대해서 확인은 가능하지만 모든 질환이 진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유병률이 크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질환군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네. 통증이 있거나 증상이 있을 때에는 검진 결과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통한 진단이 요구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한테 이제 진료 오시는 분들도 가끔씩 네. 보면은 이제 얼마 전에 검진을 했는데 네. 왜 이런 병이 생기냐. 아, 이렇게. 검진 때 몰랐다. 네, 이렇게 그런 생각하시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해당하는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꼭 따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3, 40대 이제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대상자여도 내가 아직 젊은데 꼭 이 검진을 받아야 되나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검진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네. 20, 30대 분들 중에서 저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본인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그러나 암이나 대사성 질환의 초기에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 간에는 100% 질병을 물려주는 유전자는 아니지만 질병에 걸리게 하는 감수성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3대 가족 중에서 50세 이전의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린 환자가 있거나 50대 이후라도 3대 가족 중에 2명 이상의 암 환자가 있으면 더욱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또 같은 암이라도 형제 자매 간에 생긴 암이 부모에게 생긴 암보다 자기에게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고요. 부모와 형제 자매 모두 특정 암이 생긴 경우에는 위험이 더욱 증가되기 때문에 젊은 나이부터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간혹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냥 모르고 살면 내가 속 편하게 살았을 네, 그렇죠. 텐데 괜히 알아가지고 이 질병에 신경 쓰고 고민하느라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요. 네, 저도 많이 듣는 소리인데요. 네. 발견된 질병에 대해서 무조건 걱정만 하거나 치료 비용 발생에 대한 걱정으로 건강검진을 회피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만성질환 방치로 인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의 합병증의 치료보다 비용도 훨씬 저렴하며 환자의 삶의 질도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암 등 중증 4대 질환에 대해서는 진단이 되면 급여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이 5%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말기 암보다는 조기 암일수록 예후가 좋고 비용도 적게 드므로 정기 검진으로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한 국가암 무료검진 대상자는 국가암 검진을 통해서 암이 확정이 되면 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 미수검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증상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진단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그냥, 거죠. 두려워하시는 예. 거죠. 그래서 검사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꼭 예.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정기적으로 검진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국가 건강검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일반 성인 건강검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반 성인 건강검진의 목표 질환은 심내혈관 질환, 생활습관병 위험인자 및 5대암의 조기 발견 및 예방에 있습니다. 크게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일반 성인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직장 가입자 중에 사무직은 매 2년마다 짝콜수로 구분해 시행을 하며 직장 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국가기관 지정 병원에서 실시를 하며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네. 일반 건강검진, 이걸로는 어떤 질환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걸까요? 일반 검진에서는 비만, 구강질환, 시청각 이상,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 당뇨, 간장질환, 폐결핵, 흉부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비만에 대해서는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를 측정을 하며 구강은 치과 의사에 의해 구강 검진이 실시가 됩니다. 시력검사, 청력검사를 하며 신장에 대하여서는 요단백, 혈점, 크레아티닌, 신사구체 여과율을 측정을 합니다. 빈혈은 혈색소 검사를 하며 당뇨는 공복 혈액 검사를 합니다. 간장질환은 AST, ALT, 감마 GTP 등 혈액 검사를 합니다. 폐결핵 및 흉부질환은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서 진단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만성 질환들이 거의 다 포함이 돼서 네. 웬만한 것들은 다 걸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별이나 연령 특성에 맞는 이 검진 항목이나 주기 같은 것들이
우리 이제 올해 2018년이 되면서 좀 많이 조정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8년에 들어서 약간 조정이 되었는데요. 네. 좌측은 2017년까지 실시되었던 검사이고요. 우측은 2018년부터 조정된 검진 항목에 대한 표인데요. 만 40세와 66세에만 제공이 되었던 생애 전화기 건강진단이 일반 건강진단에 통합이 되어서 검진 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 항목은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년 이후에 유병률이 높은 골다공증 및 우울증 검사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골다공증 검사가 만 66세 여성에서 만 54세, 만 66세 여성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우울증 및 생활습관 상담이 만 40세, 66세에서만 되었던 것이 만 40, 50, 60, 70세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건강 상담의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조기에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또한 노인 신체기능 검사도 만 66세에서 만 66, 70, 80세로 확대가 되었고요. 치매의 조기 진단을 위한 인지기능 장애 검사는 만 66, 70, 74세에서 만 66세 이상 인구에서는 2년마다로 확대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은 유병률과 적정 검진 주기를 분석한 연구 결과와 전문 분과의 검토를 바탕으로 검진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이제 검진을 받고 나면 뭐 어딘가에 이상 소견이 있다라는 걸 이제 쓰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걸 보면 이걸 치료를 하려면 그럼 건강 검진을 받았던 병원으로 다시 또 가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위에 거가 이제 2017년까지였고요. 네. 이제 아래에 있는 표가 2018년부터인데요. 검진 결과 질환 의심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비용 부담 없이 확진 검사를 받고 확진되는 경우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혜택 보는 인구는 아마 15년 기준으로는 연간 142만 명 정도인데요. 2017년까지는 질환 의심으로 판정되는 경우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2차 검진을 통해 확진 검사를 받거나 스스로 진료를 예약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됐습니다. 네. 그러나 2018년부터는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유소환자는 검진기관뿐만 아니라 집 근처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 부담금 없이 확진 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검진기관에서 반드시 받아야 했던 2차 검진을 수검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게 되어 수검자 편의성이 향상이 되고 치료로의 연계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군요. 네. 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암이죠. 그쵸. 그래서 네. 암 검진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암 검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암 검진은 암 종류 중 발병률이 높고 조기 진단 및 치료로 이득이 많은 5대암 대상으로 실시가 됩니다. 검진 대상은 출생연도 짝 홀수의 암종별 검진 주기에 해당하는 국민입니다. 비용은 본인 부담금이 10%이며 올해부터는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분변 검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암검진 사업 대상자의 암검진 비용 전액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생애 전환기 검진이라는 단어가 귀에 좀 들렸는데 이건 어떤 검사인 건가요? 네. 2007년도부터 도입한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은 중년기로 접어드는 만 40세와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만 66세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한 건강진단이었습니다. 네.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인 선별검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흡연, 신체활동, 음주, 영양, 비만 등의 위험 요인과 관련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처방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예방 서비스입니다. 2018년부터는 일반 검진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다만 국가건강검진의 형평성 확보와 취약계층 주민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만 66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검자 생애 전환기 검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이 생애 전환기라고 하면 좀 네. 약간 내가 나이가 드는 것 같아서 그쵸. 좀 우울한 느낌이 좀 들긴 확 하는데 전환되니까 그렇죠. 네. 나라에서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챙겨주는 것 같아서 네. 고마운 느낌도 듭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의사인데도 이제 건강검진 결과를 네. 이렇게 받아보면 항목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너무 복잡하잖아요. 많아요. 네, 너무 어려운 것도 복잡해서 많고. 제가 보기에도 한참을 찾아야 그 항목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반 분들도 이런 것들을 결과지를 받아도 이해하는 것들을 되게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그렇습니다. 그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게 되면요, 각 항목마다 정상 A, 정상 B, 질환 의심,
등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요. 네. 정상 A는 검사 결과가 양호한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 B는 아직 질병에 걸린 상태는 아니지만 향후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질환 의심이 나온 경우에는 해당 질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므로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시어 확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 결과지를 좀 잘 이해를 해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생활 습관들을 개선해 나갈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결과지를 이해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래서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비만인데요. 비만의 경우는 어떻게 좀 표시가 되나요? 네, 비만은 허리 둘레와 체질량 지수에 따라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 이상 시에는 복부 비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질량 지수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를 말하는데요. BMI가 25 이상 시에는 비만, 30 이상 시에는 고도 비만에 해당이 됩니다. 네. 저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막 허리를 가시게 할 수 있는데요. 네. 다음은 이제 혈압입니다. 네. 혈압은 우리 보통 이제 120에 80이라는 수치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정상 혈압 수치에 대해서는 이제는 많이 알려진 상태입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네. 정상 A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수축기 120 미만, 이완기 80 미만의 상태를 말하며 정상 B인 경우는 수축기 120 이상, 140 미만, 이완기 80 이상, 90 미만의 상태를 말합니다. 네. 140에 90 이상의 수치가 나오면 고혈압 질환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확진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혈압약은 평생 복용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140에 90 이상의 수치가 나오셔도 병원에 오시지 않는 수검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혈압이 높은 채로 방치가 되면 오히려 심장이나 신장, 뇌혈관 등에 부담을 주어 중증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혈압약은 환자를 꼼짝 못하게 하는 족쇄가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예방책입니다. 네. 또한 혈압약은 몸에서 수분을 빼는 약, 혈관을 넓혀주는 약, 심장 박출량을 줄여주는 약 등 기전에 따른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나 동료가 먹는 혈압약을 전문의 진단 없이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절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혈압 수치 같은 건 사실 좀 익숙하긴 한데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빈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빈혈의 경우는 좀 어떻게 표시가 되나요? 네, 빈혈은 적혈구가 담당하는 산소 공급에 장애가 생겨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조직의 저산소증을 초래하는 일을 말합니다.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일은 혈액 내의 적혈구가 담당을 하고 있고 적혈구 내의 혈색소를 기준으로 하여 빈혈을 진단을 합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정상 범위는 남자가 헤모글로빈 13에서 16.5, 여자는 12에서 15 정도를 말하며 빈혈 진단이 필요한 질환 의심 수치는 남자는 헤모글로빈 12 미만, 여자는 10 미만입니다. 빈혈의 원인은 철결핍성, 출혈, 만성질환, 혈액질환, 그리고 비타민 B12나 엽산의 결핍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임의대로 빈혈약을 복용하지 마시고 질환 의심 수치가 나왔을 때에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은 당뇨입니다. 이 혈당 수치는 우리 혈압 수치만큼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네. 검진자분들이 좀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예, 맞습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는 공복 혈당으로 쉽게 당뇨병 여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정상은 8시간 공복 혈당 100 미만, 공복 혈당 장애는 100 이상 126 미만이며 공복 혈당이 126 이상 시에는 당뇨입니다. 당뇨 또한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검진 결과 질환 의심 시에도 병원에 내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방치 시에는 급성 합병증으로 당뇨병성 케톤상증, 고혈당성 고삼투압 증후군 등을 일으킬 수가 있으며 이런 질환들은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식불명, 심하게는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급성 합병증이 아니더라도 만성 방치 시에는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망막병증, 신장병증, 신경병증, 관상동맥 질환 등 뇌혈관 질환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당뇨 질환이 의심으로 나오시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시어
확진 검사를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은 또 이상 지질 혈증인데요. 요즘에 이상 지질 혈증이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여야 치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상 지질혈증이란 혈중의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증가가 되거나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구체적인 수치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질환 의심 단계인 수치는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 HDL 콜레스테롤이 40 미만, 중성지방이 200 이상, LDL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인 경우이며 초고도 위험군, 고위험군, 중등도 위험군 및 저위험군, 그리고 위험인자의 보유 개수에 따라서 치료를 시작하는 수치가 약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저위험군에서는 LDL 콜레스테롤 치료 기준이 160 이상이지만 네. 수검자분이 동시에 당뇨도 진단받은 경우에는 치료 기준은 LDL 콜레스테롤이 100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에 따라 치료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검진 결과표에 따라서 진료 요함이 나온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콜레스테롤 하면 딱 수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복잡하게 여러 개가 맞아요. 있어서 이제 이 수검자분들이 보시기에는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면담을 하시고 상담을 통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게 신장 기능 검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는데요. 신장 기능도 챙겨봐야 할 수치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죠. 예, 신장 기능 검사로는 혈전 크레아티닌, 신사구체 여과율, 요단백 검사가 있습니다. 혈전 크레아티닌은 근육 속에 존재하면서 에너지원이 되는 크레아틴의 대사산물로 신장을 통해 배출이 되는 물질인데요. 신장에서 배설되는 다양한 물질들은 거의 재흡수가 되는데 이 크레아티닌은 재흡수가 되지 않아서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쓰입니다. 정상은 보통은 1.6 미만이고 질환 의심은 혈전 크레아티닌 수치가 1.6 이상이고요. 이것은 근육량이나 육류 섭취량의 차이, 그리고 나이 및 혈액이나 간장 장애 시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요. 신사구체 여과율을 같이 봅니다. 네. 신사구체 여과율은 신장이 일정 시간 동안 특정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60 이상이면 정상, 60 이하 시에는 질환 의심 소견입니다. 요단백은 정상 신장 기능일 경우에는 소변에서 검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소변에서 요단백 양성으로 소견이 나올 때에는 신장 기능 저하 가능성이 있으니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간 기능 검사인데요. 이 간 기능 검사에서는 좀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국가암검진에서는 간 기능 평가를 위해서 3가지 혈액 검사가 실시되는데요. 네. AST, ALT, 감마 GTP라고 하는데요. AST, ALT는 간 세포 내에 존재하는 효소들로 주로 간 세포가 손상을 받은 경우에 혈중으로 방출이 되어 혈중 수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AST, ALT가 상승한다고 나오면 간 세포가 파괴, 간염 및 간장 질환의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감마 GTP는 간 세포 내 담관에 존재하는 효소로 담즙 배설 장애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고요. 또한 만성 음주자에서도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암 검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네. 워낙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질환이다 보니까 피하고 싶죠. 네, 피하고 네. 싶고 그래서 건강검진에 대한 효과나 만족도도 가장 큰 질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우리나라 2016년 사망률 1위 질환이 바로 암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수검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분야인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이것이 최근 발표된 2015년 암 등록 통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11년 이후에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복지부의 과잉 진단 이슈로 논란이 있었던 암 발생률 1위였던 갑상선 암의 진단이 확연히 줄여서이고 갑상선 암을 제외한 모든 암 발생자 수는 약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간암 발생자 수는 감소한 반면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췌장암 등은 약간 증가했습니다. 같은 해 암 발생률 및 5년 상대 생존율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네. 암 환자가 일반인처럼 5년 이상 살 상대 생존율은 10년 전보다 16.7% 상승한 70.7%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조기 암 검진으로 인한 효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암별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위암입니다. 위암 검진은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나요? 위암 검진은 내시경을 통해 입을 통해 식도로 삽입해서
위, 12지장까지 관찰을 하며 이상 시에는 조직 검사를 실시하여 바로 진단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요. 이렇게 중요 부위를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가 있겠죠. 네. 장점은 민감도 96%로 정확하고 진단하면서 바로 조직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좀 힘이 들고 불편하며 수면 내시경 시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부작용으로 호흡 억제, 출혈, 그다음에 약 부작용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위장 조영술인데요. 네. 위장 조영술은 이런 식으로 바름 현타격이나 요오드 등 X선 투과가 안 되는 물질을 마시면서 X선 투시 기계를 이용해 위의 해부학적 이상 유무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불편감이 적고 진정 수면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점은 정확도가 낮은 편이며 방사선 노출이 큽니다. 방사선 노출량이 CT 촬영량과 비슷해서 가고요. 네. 부작용은 발용 흡입, 구토, 장 폐색, 변비, 과민증이 있습니다. 위암의 발견 정확도도 위 내시경이 위 조영술보다 2배가량 높다고 하거든요. 네. 건강검진으로는 되도록이면 위 내시경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은 간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간암은 특히나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간암은 암종 중에서 발생률 5위이며 간암의 5년 생존율은 30%로 다른 암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할수록 생존율이 증가합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1기 간암의 생존율은 80%이며 2기는 50%, 3기는 20%, 4기는 5년 생존율이 5%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정기적인 간암 검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간암 위험 인자에 대해 보시면 네. B형 간염이 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C형 간염 음주 순입니다. 좌측 사진을 보시면 간염, 강경변, 간암의 사진인데요.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알코올로 인한 간염에 의해 간 조직의 파괴와 재생이 지속이 될 경우 간이 굳는 간경화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강경변이 되면 거의 모든 경우에 회복이 불가능하며 간 기능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10에서 30%의 환자군에서는 간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간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네. 복부 초음파와 혈청 알파페토 프로테인이라는 종양 표지자 검사가 있는데요. 네. 미세암은 복부 초음파에서 놓치기가 쉽기 때문에 6개월 간격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가 추천되고요. 복부 초음파나 알파페토 프로테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 시에는 간 정밀 CT 검사가 추천이 됩니다. 하지만 간 정밀 CT 검사가 검진으로는 추천되지 않는 이유는 피폭되는 방사선 양이 일반 CT보다 2배로 그 자체로도 암 리스크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네. 간암 검진 국가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40세 이상의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연령에 관계없이 간 경화를 진단받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복부 초음파 및 혈청 알파페토 프로테인으로 간암 검진을 받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런 식으로 CT라든지 초음파에서 간암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건 이제 대장암인데요. 대장 내시경도 요즘에 사실 위 내시경 못지않게 네, 많이들 그렇죠. 하셔서 좀 조기에 발견이 많이 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대장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률 2위로 발생률이 많이 증가되는 암인데요. 그만큼 대장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서 대장 내시경을 많이 받고 계시거나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조기 발견이 증가되는 추세인데요.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대장 용종이 대장 암종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정상적인 대장 상피에서 APC라는 유전자의 손상이나 돌연변이, KRAS라는 대장 세포가 가진 유전자의 손상이나 돌연변이 과정을 거쳐서 최소 10에서 15년 정도가 지나면 대장암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1cm 크기의 대장 용종이 암이 될 확률은 5년 뒤 3%, 10년 뒤 8%, 20년 뒤에 24%로 증가가 된다고 하니 작은 용종을 초기에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암검진 가이드라인에 대해 보시면 네. 대상군은 45에서 85세 사이 무증상 성인이며 1년에 한 번씩 분변 자멸 검사의 시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더불어 2018년에는 혜택이 더 늘었는데요. 네. 2018년부터는
분변 자멸 검사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무료이며 자멸 검사 이상 시에 시행이 되는 대장 내시경이나 대장 조영술 그리고 그때 시행한 조직 검사 비용도 무료라고 하니까 반드시 정기적인 대장 검진으로 건강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장암 분변 자멸 검사 및 대장암 검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장 분변 자멸 검사는 대변에 묻어나오는 혈액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대장암 진단 정확성은 70%로 떨어지지만 안전하고 저렴하고 시행하는 방법이 매우 간편한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장 내시경을 하는 사진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환자의 항문을 통해서 내시경을 직접 넣어서 대장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네. 대부분의 용종 및 암을 발견할 수가 있고 작은 용종들에 대해서는 검사하면서 바로 제거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검사입니다. 더구나 대장암에 대한 정확도는 95%로 매우 우수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단점은 장 세척 과정이 번거롭고 내시경 시술 도중 통증 발생 및 시술 도중에 출혈, 장천공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장암 검진에 대해서 현실적인 권고안을 말씀드리자면 50세 이상의 남녀가 5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네. 내시경을 해서 이게 용종 같은 게 보이는 경우에는 미리 다 제거를 하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암을 다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방이 되는 거니까요.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유방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여성분들의 관심이 아주 높은 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쵸. 유방암 검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유방암 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암검진 가이드라인에서는 40에서 69세 사이 여성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술 실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네. 이게 유방 촬영술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실제 저희 병원에서 검진하면서 발견된 유방암 환자의 사진입니다. 네. 이분은 전반적으로 치밀 유방의 상태이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과도하게 하얀 부분이 있죠. 네. 화살표 모양 돼 있는. 네, 그 부분이 유방 종양입니다. 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특성을 알기 위해서 유방 초음파를 실시해 보았고요. 네. 좌측은 임파선까지 전이된 유방암의 소견이고요. 우측은 무려 3cm가 넘는 경계가 불규칙한 암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럼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방 촬영술은 유방 촬영기에 유방을 놓고 위, 아래, 좌우 4컷을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방암 사망률을 무려 40%나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단점은 20년간 매년 촬영 시에는 방사선 노출로 인한 암 발생 위험도가 0.06%, 20년 동안에 이 정도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유방암 사망률을 40% 낮춘다고 하니까 반드시 정기 검진 시 확인을 하셔야겠죠. 네. 유방 초음파는 치밀 유방이 있을 때 유방 촬영에서 결절이나 종괴가 발견 시에 종괴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단점은 불편감은 별로 없지만 네. 검사비가 병원에 따라 7만 원에서 20만 원 선으로 비싼 편이고 네. 장점은 전이가 잘 되는 겨드랑이 부위도 관찰이 가능하며 방사선 노출이 없기 때문에 임산부도 받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 네. 일반 검진에서는 시행을 하진 않지만 유방 MRA를 촬영하는 경우인데요. 네. 이 사진은 유방 MRI를 시행하는 사진입니다. 일반 여성에서 검진 시 꼭 촬영해야 하는 검사는 아니고요. 유방암 고위험군인 BRCA 유전자 돌연변이가 1촌 이내에 가족력이 있다든지 30세 이상 흉부 방사선 조사력이 있다든지 유방에 실리콘이나 파라핀 등 이물질을 삽입한 경우 또한 유방 성형을 한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방 MRI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네. 유방 MRI는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검사 비용이 최소 50만 원 이상으로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방암 검진에 대해서 현실적인 권고안을 설명해 드리면 네. 가족력이 강한 경우에는 매년 유방 촬영 및 유방 초음파, 이전에 결절 등이 있었을 경우에는 매년 유방 초음파 1년이나 2년마다 유방 촬영을 권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알아볼 게 자궁경부암인데요. 요즘에는 뭐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도 많이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검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자궁경부암 국가암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만 20세 이상 2년마다 자궁경부 도마 세포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권고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질경으로 질 입구를 벌리고 자궁경부에 면봉을 삽입해서 세포를 채취하는 검사입니다.
채취한 세포는 슬라이드에 묻혀서 현미경으로 이상 여부를 관찰합니다. 네. 우측 사진에 보시면 정상부터 비정형세포, 상피내암, 자궁경부암의 사진인데요. 네. 치명암으로 갈수록 사진이 어마무시하죠. 아, 네. 진짜 그렇네요. 네.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진으로 조기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음. 자궁경부암을 종결하는 연령은 74세로 최근 10년간 3회 이상 검사에서 정상이 나왔거나 최근 20년 이내에 중등도 이상의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진단받지 않으신 경우에는 74세 이후에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살펴본 뭐 위암, 간암, 대장암 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5대암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네, 이 5대암 국가검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관심이 높은 몇 가지 암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갑상선암입니다. 이 검진이 대중화되면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갑상선암의 발생률이 급증했다고 하죠. 갑상선암은 한국인 발병률 1위의 암으로 지난 30년간 발병률이 3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네. 이것은 아마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갑상선암 검진 시행권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연간 300만 명 정도로 30년 전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5년 생존율도 99%로 높은 편이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갑상선암의 조기 검진이 비용 대비는 효과적이지 않아서 국가 암 검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존율이 높고 예후가 좋다고 하더라도 암종은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증상 시에는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갑상선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초음파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결절이 크거나 최근에 갑자기 커진 경우, 결절이 커서 기도나 식도를 눌러 호흡곤란이나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증상이 있을 때, 갑상선에 덩어리가 있으면서 목소리 변화가 있다든지, 결절이 주위 조직과 붙어 잘 움직이지 않을 경우, 결절이 매우 딱딱할 때, 가족 중 갑상선암 환자가 있고 결절이 만져질 때, 또 나이가 어리면서 증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갑상선암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전립선암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전립선암의 검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전립선암 발병률은 우리나라 남성암 5위로 2015년에 9%였습니다. 5년 생존율은 94%로 예후가 매우 좋은 편인데요. 무증상 성인에 대하여 대규모 검진이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국가 암 검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립선암은 성장 속도가 매우 느려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있어서는 암의 악화로 인해 사망하는 시점이나 노화나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는 시점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리게 자라는 암이라고 할지라도 임파선 등의 전이가 되면 예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네. 요즘은 평균 수명이 80세 이상 나아가는 100세까지를 보기 때문에 전립선 관련 증상이 있으시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은 분들은 전립선 초음파와 전립선 관련 혈액 인자를 정기 검신 시 추적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은 폐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폐암도 국가건강검진 그 사업에 그 시범적으로 포함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폐암은 우리나라 발생 암 중 사망률 1위를 기록하는 암으로 폐암 검진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시범 사업 중입니다. 현재는 고위험군에 한해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30감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55에서 74세인 고위험군에 한해서 저설량 흉부 CT를 1년에 1회씩 시행할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이제 검진 방법들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좀 살펴봤는데요. 연령대별로 이 검진만큼은 꼭 해라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검진 항목 중에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국가검진 이외에 맞춤형으로 좀 추가를 해볼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30대 남성 같은 경우는 활동적으로 일을 하시고 회식이나 음주 등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위 내시경과 복부 초음파 등을 추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및 여성질환 검사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고요. 40대 남성부터는 동맥경화 검사를 추가해보면 좋겠고, 유방암은 현재 50대가 많이 발생하므로 좀 주기를 앞당겨서 40대부터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0대부터는 남성은 대장 내시경 검사 및 관상동맥 질환 발생이 늘어나므로 관상동맥 CT 검사를 추가해 보시고요. 50대 여성분은 골다공증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비타민 D를 추가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60대에는 남성 같은 경우는 전립선 암 검사,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뇌 MRA 등을 추가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연령별로 이렇게 딱 찍어주시니까 아주 보기 간편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국가 건강 검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건강한 100세를 위해서는 이 건강 검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질환이 발생한 다음에 이 질환을 치료하려고 노력한다는 거 어쩌면 좀 비슷한 비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바로 건강검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젊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증상이 없다고 너무 안심하지만 마시고 네. 꾸준한 검진으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셔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